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죠. 네. 한국인 최초이고 또 아시아 여성분인 최초로 많은 분들이 드디어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뻐한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과거 한강의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을 했고 또 폐기했다라는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당시 청소년한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다라는 명목으로 이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 2,528권이 폐기 처리가 됐었는데요. 네. 과연 교육청이 말하고 있는 유해도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책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불거졌던 논란이 바로 이 논란이었는데 그렇죠. 네. 한번 좀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2,000권이 넘는 책이 폐기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책들이 폐기가 된 거예요? 네,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폐기된 80권 이상 폐기됐던 책은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청소년 그 성교육 예. 책이었습니다. 예. 이 책은 독일에서 올해의 과학 도서상을 받기도 했고 국내에서 출간될 때 아동인권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감수까지 받았던 책입니다. 네. 또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책들 가운데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있었고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람하고가 썼던 눈먼 자들의 도시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최진영 작가의 구애증명 같은 현대문학 작품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특히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곳은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였는데 이 당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도서관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문학 작품을 고등학생이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때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이게 한 고등학교에서 채식주의자 2권이 폐기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였죠. 근데 아무튼 근데 경기교육청은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명확하게 콕 집어서 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가을부터 각 학교에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네. 공문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청소년한테 유해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가령 뭐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범죄를 미화하거나 또 범죄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이미 도서관에 비치할 때 참고했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다 참고로 했던 책들이고요. 예.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기본적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책들입니다. 네. 거기서 또 한 번 이걸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야 마땅할까라는 판단을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두 번의 절차를 거친 책들만 소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교육청이 이제 공문을 내리니 학교 측은 그럼 뭘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거지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교육청이 제시를 한 게 9개 기사 링크였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것 기사들이었는데? 대부분이 보수 학부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그런 기사들이었는데요. 네. 학교 도서관에서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이 어떤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지침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해당 기사를 참고하라라고 한다는 건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은 폐기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우리는 채식주의자 탁 찍어서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책임은 없다라는 답변이었는데요. 거기에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추가로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 도서 폐기 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뒤에. 네, 예, 공문 내용대로면 이 기준을 참고로 해서 책을 심의해라라는 게 전부였는데 이걸 폐기했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작업이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폐기 현황을 확인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이 폐기 현황 확인에 들어가면서부터 학교들이 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고 때문에 한 권이라도 폐기를 하면 공문이 더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권이라도 좀 폐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때문에 이제 공문을 내린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공문을 왜 보냈을지 한번 교육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의원이나 도의회나 국회나 학부모 단체에서 그걸 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시 보인 거죠. 폐기 현황 목록을 조사한 거는 저희 그냥 경기도교육청 자체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좀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인정한 거 아닌가요? 거의 인정했습니다. 검열을 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검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 학교 도서관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검열이라는 과정이 한번 거친 상태라면 이 비슷한 주제나 비슷한 작가의 책을 또다시 구입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수록 담당자들을 자기 검열에 빠지게 하는 최악의 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네. 지금 그 경기도 한 학교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이선영 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제 이런 이슈가 돼서 딱 그 작가님 책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슈가 된 건데 네. 만약에 그 작가님 책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냥 이대로 묻혔겠죠. 그럼 나머지 다른 작가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나 시대의 흐름이 도서관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렇게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매번 교육청이 어떤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학교 측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과연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었던 만큼 어떤 반향이 좀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 네, 다른 건 몰라도 문화예술 기능은 건드리지 건드리지 마라. 말아야죠. 네? 그냥 놔둬라. 네, 왜 관이 나서고 정치권이 나서느냐. 그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면 되자는 거야. 알아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뭐냐면 계속 정치의 어떤 뭐냐면 그 색안경을 끼고 자꾸 이걸 재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성교육, 그다음에 청소년의 성에 미치는 영향,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책 한 권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미디어 환경, 뭐 방송이니 유튜브니 이 환경이 더 지니까 큽니까? 누가 봐도 뭐 뻔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하죠.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